자, 볼게. 그 다음이야. 자, 이제 넘어가서 순열이에요, 순열. 네, 순열이고요. 몇 쪽이? 12쪽? 12쪽일 것 같은데, 그지? 아닌가? 맞죠? 네,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정의부터 좀 정확히 봐야 돼. 알았어요? 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순열 이러면은 순서에 되게 집착하거든? 근데 자, 그게 아니라 잘 봐. 이제 잘 들어봐. 이제 잘 봐. 이렇게 돼. 자, 순열의 정의는 이런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어떤 애를 뽑는 거냐면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열이란 이름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수업하는 사람들도 그냥 순서 있게 나열의 핵심을 두거든. 근데 이게 확통을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되잖아. 맞아? 확통을 뒤에 배우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각기 순열이 약간 변형된 새로운 순열들이 다 나와.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n개를 변형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오고 서로 다른 r개를 뒤틀어서 중복 순열이 나오고 순서 있게 나열을 바꿔서 원순열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하나만 딱 기억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걸 순열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의 수를 MPR이라고 써요. 이게 어떤 경우의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냥 표현이야. 일종의 약속이고요. 됐죠? 자, 이게 일단 순열입니다. 자, 다시 잊지 말아야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고른 다음에 순서 있게 나열까지 하는 거야. 자, 일단 요 말은 이해되니? 자,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MPR의 계산부터 좀 해봅시다. 자, 계산을 좀 해봅시다. 계산. 자, MPR이라는 놈을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까? A, B, C, D, A, B, C, D, F. 자, 6명 중에서, 됐어요? 얘네 중에서, 뭐, 4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야. 4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됐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넷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내 말 이해되니?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몇 P 몇이야? 6P 4야.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넷을 골라서 나열을 할 거니까. 자,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자, 내가 넷을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자리가 몇 개 필요한 거야? 4가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6개. 여기 올 수 있는 게 어찌 서로 다른 R이니까. 그치? 처음에 온 놈이 뒤에 또 올 수는 없잖아. 5개, 4개, 3개지. 그럼 6P4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이러네. 6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몇 번 곱해? 4번 곱해. 내 말 이해되니? 자, 다시. 6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몇 번 곱해? 4번 곱해.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MPR 계산은 어떻게 하나 보자. M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몇 번 곱해? R번 곱해. 이해돼? 그냥 N이랑 R은 자연수야. 됐어. 왜 갑자기 욕할 뻔했다 또. 왜 갑자기 N이 나오지? R이 나오지? P는 뭐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저런 기호를 약속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됐어요? n이랑 r이 문자라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거 숫자야. 됐지? 자, 그럼 다시. 그럼 얘는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서 r번 곱해야 돼. 한 번 곱했어. 그 다음에 이거에서 한 번 빼면 몇 번 곱했어? 두 번 곱했어. 이러면 몇 번 곱했어? 세 번 곱했어. 때레랭 가서 맨 마지막 생각해봐야 되지. 한 번 곱했어. 다시. 한 번 곱했어. 한 번. 한 번 곱했어. 두 번 곱했어. 세 번 곱했지. 그럼 r번 곱하려면요. m 빼기 r이 아니라 세 번일 때는 3 빼기 1이잖아. 두 번일 땐 2 빼기 1이었잖아. 그럼 r번일 때 여기가 r 빼기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MPR의 계산은 이렇게 쓰여요. 이게 요걸 풀어놓으면 M 빼기 R 더하기 1이겠지? 됐어요? 자, 근데 그래서 그 식이 그 의미야? 됐니? 근데 자, 이거 내가 그냥 딱 한마디 해줄게. 야, 나 이거 살면서 문제 풀면서 이기호 써본 적 있을까 없을까? 나는 진짜 뻥 안 치고 단 한 번도 없어. 됐어?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문제에서 이런 건 단순히 계산하라고 나오면 의미 이용해서 이런 건 했지만 실제로 이런 6P4 요딴 거 써본 적 진짜 한 번도 없어. 내 입장에서 경우의 수는 그냥 단순히 개수 세는 거거든? 써본 적 없어. 뒤에서 나오는 조합은 써본 적 있어요. 조합은 써본 적이 아니라 많이 써요. 아니, 순열은 쓰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거 생각해봐. 순열이라는 거 그냥 내 입장에서 이거 그냥 곱하는 거지. 왜? 동등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자, 내 말 이해되니? 자, 순열은 그냥 우리 입장에선 뭐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지. 곱의 법칙이라고. 그치? 자, 이거 그냥 곱의 법칙이야. 공식은요, 마치 공식처럼 있지만 이 의미는 그냥 곱의 법칙에 불과하고요. 됐어요? 이게 문제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라는 걸 알아두라는 거지. 실제로 문제 풀 땐 저거 안 써요. 내 말 이해됐지? 안 써요. 안 쓸 겁니다. 자, 다시. 그냥 곱의 법칙이야, 이거. 그럼 자, 좀만 더 할게. 자, 일단 첫 번째에서 MPR의 계산은 이게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근데 특수하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보통 6명 있으면 6명을 다 나열하지 4명만 뽑아 나열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N명 중에서 N명 뽑아서 다 나열하는 경우야. 됐어요? 자, 다시. 그걸 어떻게 쓰냐면 N하고 느낌표 이렇게 씁니다. 팩토리얼이라고 불러. 됐어? N 느낌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자, 다시. 요 놈을 팩토리얼이라고 불러. 팩토리얼. 자, 그냥 나는 팩 이럴 거야. 귀찮으니까. 알았지? N팩이에요, N팩. 자, 그럼 얘는요. 뭐냐면요. N명을 싹 뽑아서 끝까지 다 나열하는 거지. 그러니까 N부터 몇 가지 곱해? 1까지 곱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야?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하나씩 줄여갖고 1이 될 때까지 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자 4 팩토리얼이에요 라고 하면은 4, 3, 2, 1을 곱해요. 24예요. 외워놓으세요. 자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됐어요? 7팩은 5040 정도까지 외워두세요. 됐습니까? 12팩 이런 거 계산하라고 나올까 안 나올까? 그땐 그냥 팩으로 쓸 거야. 자, 내 말 이해됐지? 한 7팩 정도까지 외워놔야 돼. 적어도 6팩은 외워놔야 돼. 720까지는. 알았지? 자, 그래서 다시. 이게 팩이요. 1까지 곱하는 거예요. 외워놓읍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자, 3팩은 6이고요. 자, 4팩은 4, 3, 1 곱하니까 24고요. 자, 5팩은 120이고요. 6팩은 720입니다. 내 앞에서 1, 2, 3, 4, 5, 6 곱하고 있으면 혼난다. 알았지? 됐어요? 9, 9 다음에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안 외우면 그냥 관심이 없는 거다. 자, 그래서 팩토리얼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이런 MPR도요, 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런 걸 좀 더 해볼게요. MPR을요,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볼 겁니다. MPR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랬습니다. N 빼기 1, N 빼기 2 곱하기 쪼로롱 가서 M 빼기 R 더하기 1까지 이렇게 갔잖아. 그죠? 그럼 내가 얘가 팩이 되고 싶거든, 팩. 다시 얘를 팩토리얼로 고치고 싶어요. 그럼 팩토리얼은 몇 가지 곱해야지 팩토리얼인데? 1까지 곱해야 팩토리얼이잖아.
그럼 나는 얘를 1까지 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얘보다 하나 더 작은 거 곱해야 되지. 얘보다 하나 더 작은 거 뭐야? m 빼기 r. 그지? m 빼기 r. 그 다음은 m 빼기 r 빼기 1. 이렇게 쪼로롱 곱해서 1이 될 때까지 곱해야 돼. 내 말 이해됐니? 근데 분자에 이런 게 생겼으면 당연히 분모에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줘야 돼. 똑같이. 그치? 그래야지 숫자가 변하지 않겠지? 그래서 얘가 m 빼기 r, m 빼기 r 빼기 1 때레랭 곱해서 2 곱하기 1까지 싹 다 곱해버려요. 됐습니까?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MPR은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겠네? 자, 분자는 m부터 1까지 곱했지? 맞아? m팩? 분모는 m 빼기 r부터 1까지 곱했지? m 빼기 r팩? 되셨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MPR을 팩분의 팩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팩분의 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MPR은 니 빼기 니 팩토리얼, 앞에 뒤에 빼서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이야. 자, 이거 계산할 때 쓸까 안 쓸까? 계산할 때 잘 안 써. 자, 이거 쓰임이 있어? 안 쓰는 건 아닌데, 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는 안 쓰겠지. 자,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거 쓰임은 두 가지야. 자, 첫 번째는요, 증명 문제 풀 때 써요. 됐어요? 증명 문제 해결할 때 팩분의 팩으로 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게 자, 뭔가 MPR 요런 거 잔뜩 갖다 놓고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거든?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잘 봐.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지. NCO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이고 미안, MPO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이거 계산돼요? 막 M 빼기 M 빼기 다 쓸 거야? 이러고 막 이런 거 잔뜩 있으면 막 MP 4 곱하기 막 뭐 등등 돼서 있으면 이거 계산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곱의 법칙으로 계산 안 되는 순열이 나오잖아? P 붙은 애가 나오잖아. 그럼 그때는 팩으로 고쳐서 계산해야 편해. 자, 일단 됐지? 자, 다시.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계산 안 되는 순열이 있으면 그때는 팩으로 고칩니다. 자, 다시. 그래서 두 번째 쓰임은 자, 계산 힘든 자, 순열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때는 어떻게 돼? 팩으로 고쳐 풀기야. 이때는 고쳐 푸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 팩토리얼은요, MPN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짜잘한 얘기를 해봅시다. 네 번째. 자, MP0은 몇일까요? N개 중에 한 개도 안 뽑고 나열하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나열 안 되는 한 가지 경우가 있겠지. 라고 이해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도 좋아요. MP0은요, 일단 1입니다. 1. 1이에요, 1. 왜 1이냐면은요, 자, MP0이야. 이 자리 몇 들어갔어? 0 들어갔지? 그럼 이거네. MP0은 왜 그러냐면 M 빼기 0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이야. 됐습니까? 네. 네. 그렇죠. 또 뭐가 있지? 그냥 이 정도 알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순열. 자, 이제 넘어가서 13쪽이야. 자, 정리해놔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지? 자, 일단 요 내용 정도는 어렵지가 않아, 그지? 그냥 조금 낯선 기호가 있긴 한데 그냥 의미만 좀 생각하고 몇 번 끄적끄적 하면 이해될 거야, 충분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제 정리해놔야 되는 건데 정리를 하지 않아도 문제를 처음부터 잘 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거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는 거야. 자, 일단은 지울게요.
정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힘들어.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더라? 해보자. 모르겠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자, 뭔가를 나열을 쭉 하는데 특정 것들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요. 특정한 것들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거든.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이웃하는 것들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배열합니다. 자,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배열. 한 묶음이라는 건 그냥 한 개야, 한 개. 됐어, 한 개라고 생각하고 한 묶음인 상태로 배열하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웃하는 것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줍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웃하는 것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를 곱한다. 자, 그냥 이해시켜 줄 거야.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자, 해주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그냥 이웃해야 되는 것들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걔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 외워놓을 건 아니고요.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D, E, F를 자, 이렇게 6명을 나열할 건데, 됐어요? 6명을 나열할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A, B, C가 셋이 이웃하는 거야. 됐어요? A, B, C가 셋이 이웃하는 거야. 내 말이 이해됐니?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첫 번째, 얘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라고요, 말라고요? 어차피 얘네는 붙어 다닐 거잖아.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요 큰 묶음놈을 X라고 해볼게. 내 말 이해돼요? X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니니 나열하는 거지, 일단 첫 번째. 됐어? 그럼 첫 번째는요, 뭐예요? 서로 다른 X, D, E, F 나열하는 거잖아. 서로 다른 4개를 나열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 곱해야 돼요? 4, 3, 2, 1 곱해야 돼요. 자, 지은 이거 이해돼? 확실해? 자,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 4, 3, 2, 1 곱해야 돼요. 자, 근데 이 24가지 경우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배열한 것 중에 뭐 fxed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됐어? 근데 요 x는 실제로 알고 보면 구성이 뭐야? a, b, c지. 그럼 이런 게 있겠네? f a, b, c 내가 구해야 되는 경우 중에는 f, a, b, c, e, d 이런 게 있을 거고요. f, 귀찮다. e, d, f, e, d 이렇게 있으면 때레랭 있으면 이 안에서 a, b, c도 있지만 뭐도 있어? a, c, b도 있고 b, a, c도 있고 b, c, a도 있고 때레랭 있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구한 이 24가지 중에서요, 맞아요?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24가지 각각 하나씩에 대해서, 맞아? 하나씩에 대해서 A, B, C가 배열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게 돼. 다시 3, 2, 1 곱한 것만큼 있겠지. 걔네들 자리 바꾸는 개수만큼 있겠지.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A, B, C 자리 바꾸는 게 3, 2, 1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냥 3팩토리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하면 돼야 안 돼요? 곱해야지 내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문제로 많이 나오지? 그지? 해봤을 거야 아마.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일단 볼까요? 두 번째는 이번엔 뭐냐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야.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고. 네. 적을 사람 적어. 다 정리됐어? 그 다음 볼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인데, 자, 이렇게 구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게 둘일 때야. 됐어요? 다시. 둘일 때야. 자, 이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구하는 방법은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둘이 이웃하는 경우에서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돼요. 그냥. 왜냐면 이웃하든 안 하든 일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러면 돼. 두 번째. 그러면 이건 어떤지 봐봐. 이웃하지 않는 게 셋 이상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라. 니네 셋 이상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C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랬다고 쳐보자. 됐니? 다시. A, B, C, D,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나열을 하는 거야. 얘네 나열하는데, 자, CD, E가 이웃하지 않는데, 이웃하지. 야, 그럼 이웃을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C랑 D랑 E 중에 그 어떤 둘 이상도 붙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야? 안 된다가 되는 거거든.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틀리는 거야. 셋 다 이웃한 경우만 뺀다? 돼요? 다시, 내 말 잘 들어요. 이웃하지 않는 게 셋 이상이면, 우리 얘는 둘 이상이면은 둘이 붙었든 떨어졌든 둘 중 하나잖아. 근데 셋 같은 경우는 이웃하는 경우를 보면은 셋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셋 중에 둘은 이웃할 수도 있고, 셋 다 붙어 있을 수도 있어. 내 말이 이해돼?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CD가 이웃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어느 둘도 이웃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됐지? 그러면 전체에서 셋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리면 내가 구하는 이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지. 다시 천천히. 자, 약간 생각을 다시 잘해봐. 일단 이 얘기야. CD, E가 이웃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는 셋 다 이웃하는 경우 말고도 무슨 경우도 빼달라는 얘기냐면 CD가 이웃하고 E가 저기 떨어져 있는 경우도 안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됐어? 그럼 얘를 구함에 있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CD, E 셋 다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은 골 때리는 거야. 틀리는 거지? 그럼 선생님 이거요. 전체에서요. CD 이웃하는 거랑 D 이웃하는 거랑 C 이웃하는 거 빼고요. CD 셋 다 이웃하는 것도 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그 순간 귀찮아지지. 왜냐면 내가 CD 이웃하는 걸 구하는 순간 E가 어딘가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경우가 꼬이기 시작해. 내 말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 방식은요. 푸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일단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야. 이 경우에서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렇게 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전체에서 셋 다 이웃을 빼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틀린 풀이가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이 실수를 해요. 네,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를 푸는 방법은 이거야.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배열해 놓고요.
다시요. 뭐 해도 되는 것들을 배열한다고요?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배열을 싹 해놔요. 그런 다음에 아무도 이웃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미 배열해 놓은 애들 사이사이에다 끼워 넣는 거야. 그럼 어느 누구도 이웃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두 번째,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앞에서 배열해 놓은 애들 사이에 배열해 놓은 것들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 해볼까? 그럼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얘기 잘 들어봐. C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웃해도 괜찮은 건 A, B, F, G, H, I 이렇게 있지. 그럼 얘네들을 먼저 배열을 해야 하네. 배열하는 거는 서로 다른 6을 한 줄로 세우니까 6팩토리얼이야. 됐어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 대충 이런 게 있겠지. 뭐 A 그냥 이렇게 A, B, F, G, H, I가 그냥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그럼 나는 이제 C, D, E를 요 사이사이에다 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사이사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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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 C, D를 하나씩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같은 자리에 둘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면 C가 들어가 있는 경우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그치? C가 들어가 있는 자리 7개. 그럼 D가 들어가 있는 자리는 몇 개? 6개. 괜찮니? E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5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C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에다가 765를 곱하면 되겠지. 숫자는 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웃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는 알고 있어야 돼. 별거 아닌데 못해. 그럼 이게 조금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옛날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거든? 뭐 이런 거야. 놀이기구가 있는데 15개 자리가 있대. 이거 막 그림으로 나오거든, 원래?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놀이기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의자가 하나, 둘, 셋 해서 다다다다 해서 15개가 이렇게 있대. 됐어요? 그럼 그 15개 자리가 있는 놀이기구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5개 자리가 있는 놀이기구에 5명이 탈 건데 5명이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아. 됐어?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됐습니까? 그럼 조금 차이가 있지. 이웃하지 않는 건 똑같은데 어떤 특정 사람들 사이에다 끼워 넣는 상황이 아니지, 이거는.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그냥 이웃해도 되는 건 뭐야? 빈 의자지. 됐어? 근데 의자는 다 똑같이 생겼어? 안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지. 그럼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자, 빈 의자를 먼저 배열해야 돼. 빈 의자는 이웃해도 되니까. 그럼 빈 의자가 몇 개야? 10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빈 의자가 있어.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빈 의자를 먼저 갖다 놓고 5명의 사람이 내 의자를 갖고 가서 저 사이다 끼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내 말 이해되니? 다시 빈 의자 10개를 세팅해 놓고 각각의 놀이기구를 탈 사람이 의자를 하나씩 갖고서 나 여기 앉아야지 한다 가운데 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들어가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지. 그럼 첫 번째 사람이 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11가지. 그 다음은 10가지, 9가지, 8가지, 7가지 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됐어. 자, 요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놔야 돼. 자, 기본적으로 니네가 잘 못하는 것 중에 요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오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 약간 상식선에서 알아줘야 되는 얘기 몇 개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정리해놔야 되는 것 중에 자,
상식적인 것들 좀 먼저 해놓을게. 자, 세 번째. 배수 판별하는 방법. 문제에서 이런 거 잘 나오거든? 몇의 배수인지 물어보는 거. 자, 배수 판별법이에요. 자, 일단 좀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자, 첫 번째. 뭐 2의 배수는 당연히 알아요, 몰라요? 이건 알아요, 맞아요? 그냥 맨 끝자리가 짝수면 돼, 안 돼? 그냥 1의 자리가 짝수면 2의 배수야, 짝수야, 그지? 좋았어. 자, 그럼 2의 배수. 1의 자리가 짝수. 물론 0 포함해서 안 해서 0 포함해서 1의 자리가 짝수면 2의 배수입니다. 자, 두 번째. 야, 3의 배수는 뭐가 3의 배수야? 네? 자, 3의 배수는 뭐가 3의 배수예요? 합이? 정확히 갑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그지? 자, 좋았어. 3의 배수가 되는 것도 알아둡시다. 자,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 자, 세 번째. 4의 배수는 뭐야, 4의 배수는? 4의 배수는 뭐가 4의 배수지? 에라이. 4의 배수는 뭐가 4의 배수예요? 야,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고 막 이러지 않냐? 안 배워? 양끝, 그러니까 맨 끝 두 자리. 1의 자리랑 10의 자리는 숫자 두 자리 있지? 맞아? 그 두 자리 숫자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야. 자, 무슨 소리냐면 자, 4의 배수야 아니야? 4의 배수야. 왜?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만 4의 배수면 돼. 왜? 이 자리는 어차피 100의 배수지. 근데 100의 배수는 4의 배수지. 여기 4로 무조건 나눠 떨어져, 안 나눠 떨어져? 자, 다시. 여기는 지금 100 곱하기 765431113 이거잖아. 그럼 얘는 100의 배수잖아. 근데 100은 또 4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4의 배수가 맞아, 틀려? 4의 배수가 맞거든. 이 숫자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 765431123 빵빵 더하기 44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얘가 4의 배수기 때문에 여기만 4의 배수면 전체는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자, 끝 두 자리에 있는 숫자가 끝 두 자리, 그러니까 끝 두 자리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이 숫자 두 개를 봤을 때 걔가 4의 배수면 전체가 무조건 4의 배수지? 세 번째, 네 번째. 자, 5의 배수는 뭐야, 5의 배수는? 5의 배수는? 5의 배수. 1의 자리가 0 아니면 몇? 5, 그치? 1의 자리가 0 아니면 5. 다섯 번째. 또, 네. 6의 배수는요? 6의 배수 어떻게 판별해? 6의 배수 판별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 6의 배수는요, 그냥 어떻게 돼? 2의 배수이면서 몇의 배수인 걸로 찾냐면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걸로 찾습니다. 자, 됐습니까? 다시요.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면 6의 배수니까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거를 찾아. 됐지? 오. 자, 그 다음에 7의 배수 판별법 있을까 없을까? 이건 없어요. 7의 배수를 묻진 않아요. 그냥 7의 배수는 판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인수로 누구를 갖고 있으면 돼? 소인수분했을 때 7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별도의 판별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8의 배수 판별법 별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소인수분했을 때 2를 몇 개 이상 갖고 있으면 돼? 3개 이상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여섯 번째, 9의 배수 판별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있어요. 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돼. 다시 얘는 각자리 숫자 합이 9의 배수면 돼. 자, 그리고 그 외의 배수는요. 자, 그 외에, 자, 아까 말했던 없었던 그 외의 애들은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인수 분해하는 겁니다. 자, 소인수 분해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런 얘기를 좀 하자 또. 니네한테 이런 거 많이 물어봐. 뭔가 자연수 갖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문제에서 니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막 1부터 뭐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서 3개를 뽑아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거든? 됐어요?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다시 만약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어떤 자연수의 구조를 볼 때요. 자, 곱으로 보느냐 합으로 보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자, 일단 곱으로 보는 경우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소인수 분해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수 배수의 관계라든지 이런 상태들은 기본적으로 소인수 분해합니다. 근데 합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요.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해. 자, n으로 나눈 나머지 기준으로 고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시켜. 1부터 뭐 2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얘네 중 3개를 뽑아서 더할 때 걔가 3의 배수인 경우 이렇게 물어보잖아. 됐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3개의 숫자가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라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 3의 배수 3개 더하면 3의 배수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이것도 되거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 3개 더해도 3의 배수 돼야 안 돼요? 돼요. 왜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란 얘기는요. 1인 애가 3개가 모이면은 나머지 1이 모여갖고 다시 3이 돼야 안 돼. 3이 되니까 3의 배수가 될 거거든. 다시 이거야. 3개를 뽑아서 더할 때 3의 배수가 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때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세수로 분류하냐면 자, 나누어 떨어진 애랑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랑 나머지가 2인 애로 분류해 주는 거야. 이러고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네들 더하면 당연히 3의 배수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야. 왜? 3으로 나눴을 때 네가 나머지가 1이 있고 네가 1이 있고 네가 1이 있잖아. 나머지가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니까 전체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됐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좀 되게 상식적인 건데 이제 어디서 문제인지 모르는데 보통 늘 못해 애들이. 알았지? 그냥 알아두면 어렵지 않게 합니다. 자, 그리고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이건 되는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정리 잘 해놓으시고